그 순간 독고탁의 손이 장미애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말도 없이 장미애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충격보다도 더 깊은 비애가 담겨 있었고 붉어진 뺨은 독고탁이 남긴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니? 장미애는 차갑게 묻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독고탁은 그녀를 노려보다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감히 나한테 대드는 것도 모자라서 내 사람들 앞에서 날 우습게 만들어? 독고탁의 끝없는 악행, 장미애와 강수의 반격, 예상치 못한 스토리로 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를 매회 긴장감 있게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장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혼자였어. 사람들은 당신을 따랐던 게 아니라 두려워했던 거야. 독고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입 다물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생각은 해볼 수 있어. 내가 널 다시 받아줄지 말지. 장미애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착각 속에 살고 있구나. 난 다시는 당신 밑으로 돌아가지 않아. 그리고 강수한테 손대면 가만히 안 있어. 강수, 당신 그 숨겨둔 새끼 말이야? 그놈이 감히 날 넘봐? 네가 나한테서 다 가져가고도 모자라서 이제 내 회사까지 넘보겠다는 거야? 장미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강수는 당신과 달라. 그는 누군가를 짓밟아 올라서지 않아. 그게 당신과의 차이야. 독고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방 안에 쿵 울리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좋아, 어디 끝까지 가보자고. 놈들, 내가 어떻게든 무릎 꿇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를 무시한 대가가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지. 장미애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제 당신은 혼자야.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독고탁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뒤에 남겨진 독고탁은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그는 또 다른 복수의 계획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시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도 반성도 없는 싸움.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이겨야 한다는 집착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외곽의 한 폐창고.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황량한 공간 안으로 독고탁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철문은 삐걱이며 닫혔고 그 안에는 이미 오강수가 서 있었습니다. 기어이, 이런 식으로 부르셨군요. 오강수의 말투는 냉담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 독고탁과 선을 그었고 지금 이 자리는 대립의 공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은 짧게 웃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려면 잡음은 줄여야 하지 않겠나. 나랑 너 단둘이 말이다. 말씀은 거창하신데 하실 말은 하나겠죠. 협박이든 경고든. 넌 내가 말 한마디로 무너질 사람 같아 보이냐? 그놈의 정의감 하나로 여기까지 기어올라온 내 놈이 나를 이기겠다고? 오강수는 날카롭게 되받았습니다. 이긴다는 생각보다 당신을 막겠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더는 당신이 제 가족을, 제 주변을 해치는 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가족, 그 입에 감히 가족이란 말을 올려? 그 여자가 널 낳았다는 사실 하나로 내 자리를 노려. 어디서 기어들어온 놈인지 모르지만 날 넘어서긴 어려울 거다. 오강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우리는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네 뒤에 누가 있는데? 장미애? 오천수? 아니면 내가 꼬드긴 내 직원들? 다들 나한테 빌붙어 살던 놈들이었지. 독고탁은 코웃음을 치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넌 나한테 도전한 놈 중에 제일 골치 아파. 왜냐면 내 놈은 정의라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이지. 그 가면 뒤엔 뭐가 있는지 내가 곧 벗겨주지. 오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모릅니다. 아니, 외면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고립됐고 이제 끝나가는 겁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독고탁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끝이라. 내가 끝날 것 같냐?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지. 내 방법대로, 내 룰대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폐창고 안에 차가운 공기마저 이 둘의 긴장감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은 대화가 아닌 선전포고였습니다. 복수는 이제 진짜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미애는 오강수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도 없었고 창가 구석자리에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수야, 오늘 그 사람 만났다고 들었어. 괜찮니? 장미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잔을 감싸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더 이상 두려운 건 없어요. 오히려 명확해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려. 장미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게 이런 얼굴이었구나. 내가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게 어떤 상처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오강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상처는 어머니가 낸 게 아니에요. 전 그저 어머니가 지금 제 곁에 있다는 게 그걸로 충분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미애는 오강수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 사람을 너무 오래 믿었고 그 대가를 네가 대신 치르게 했어. 오강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솔직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숨기지 않아도 되고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장미애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옆에 있을게. 내가 그 사람과 싸워야 한다면 피하지 않을 거야. 오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이겨내야죠. 그 사람에게 우리 삶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카페의 창밖으로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 불빛은 두 사람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심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독고탁은 서울 도심의 한 고급 한식당 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철저히 통제한 채 신라주조 시절부터 알고 지낸 홍보 대행사 대표와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자료는 확보했겠지. 탁한 목소리로 독고탁이 묻자 상대는 무거운 얼굴로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쪽 자금 흐름, 그중 허술한 부분 몇 가지 포착됐습니다. 원본은 손 못 댔지만 이 정도 편집이면 기사화는 가능합니다. 독고탁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기자놈들, 진짜랑 가짜 구분 못해. 사람들은 진실보다 의혹에 먼저 반응하지. 난 그걸 이용할 뿐이야. 상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술도가 최근 이미지 좋아졌습니다. 무작정 덮기엔 반발 클 수도 있습니다. 독고탁은 술잔을 비우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때려야지. 불안한 기류가 생기게끔 내부 고발처럼 포장하라고. 내부 균열은 겉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쉽게 번진다. 그는 조심스럽게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한 방이면 충분해. 그놈들 이미지에 금가면 사람들도 등을 돌릴 거야. 정의감? 도덕성? 다 쓰레기처럼 만들어주지. 그의 계략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언론사와 SNS에는 독수리술도가 내부 자금 의혹이라는 폭로성 기사가 터졌습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라는 명의로 올라온 제보에는 조작된 증빙 서류와 불분명한 자금 흐름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사진과 문건들은 교묘하게 편집돼 있었고 진실과 거짓이 절묘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오강수는 즉시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여론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주류업계 포털과 커뮤니티, 경제지까지 연일 독수리술도가의 도덕성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이 모든 배후엔 독고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언론의 빈틈을 노렸습니다. 익명의 제보 형식을 활용해 SNS와 기자 커뮤니티에 가짜 정보를 뿌렸고 여론은 순식간에 요동쳤습니다. 정치권이나 외부 세력은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단 하나, 독수리술도가였습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내려야지. 그래야 내가 다시 위에 설 수 있어. 그의 눈빛은 서늘했고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독고탁은 결코 정의나 명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독수리술도가를 끌어내리는 것. 그곳에는 장미애와 오강수 그리고 자신에게 등을 돌린 모든 이들이 있었기에 이번엔 다 무너뜨릴 거야. 그 술도가, 그 가족, 그 이름 전부. 그는 그렇게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오강수는 곧바로 장미애와 만났습니다. 장소는 독수리술도가 인근의 조용한 찻집.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와 긴장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어요. 내부 자료를 누군가 흘린 게 분명합니다. 장미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사람이지. 사람 하나 무너뜨리는 데는 천재적인 수완을 가진 인간이니까. 이건 단순한 이미지 공격이 아니야. 우릴 무너뜨릴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야. 오강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직원들 동요가 심합니다. 아예 정식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문건을 어떻게 손에 넣은 걸까요? 장미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라주조 시절 그 인간이 쌓아둔 인맥이 아직도 남아있겠지. 돈과 협박으로 뭐든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그 사람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오강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쪽도 대응 자료 수집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부 결속입니다.
고객들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장미애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를 지켜야 해. 그 사람한테 다시 무너지면 이번엔 정말 끝이야. 그 순간 장미애의 눈빛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오강수 역시 다시 고개를 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끝까지 버텨내요. 그리고 반드시 이길 거예요. 두 사람의 눈빛은 서로를 향해 그리고 독고탁을 향해 조용히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장미애의 집. 거실 테이블 위엔 두 잔의 따뜻한 유자차가 놓여 있었고 장미애는 말없이 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부르셔서 무슨 일이에요? 세리는 코트를 벗으며 무심하게 묻습니다. 장미애는 그녀에게 앉으라 손짓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세리야, 너 요즘 마음이 많이 복잡하지? 글쎄요. 엄마는 나보다 더 복잡하지 않으세요? 장미애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텐 미안한 마음이 크다. 너를 이런 싸움 속에 끌어들인 것 같아서. 세리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다 너무 멀어진 느낌이에요. 예전엔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서로를 적처럼 보고 있잖아요. 세리야, 네 아버지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강수 오빠 조심하래요. 독수리 술도 가도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엄마도 결국 강수 오빠한테 휘둘릴 거라고. 장미애는 손등 위에 내려놓은 찻잔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어야 했어. 모두가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믿고 살았지. 하지만 그런 세상은 끝났어. 세리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는 아직 아빠를 완전히 미워하진 못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 편에 설 수도 없고. 엄마와 강수 오빠가 받는 공격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미애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누구 편을 들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세리야, 적어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 네가 지켜야 할 건 세리 너의 삶이지. 아버지의 자존심도 엄마의 기대도 아니야. 세리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만약 아빠가 더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나 막을 수 있을까요?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너야. 그 사람 마음속에 남은 마지막 사람이 너일 테니까. 그 말에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일어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도망치지 않을게요. 장미애는 그런 세리를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부디 우리 딸이 상처받지 않길. 그날 밤 독고탁은 서울 외곽의 한 모텔방에서 조용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선 이는 검은 야구모자에 후드티를 눌러쓴 청년. 거칠고 날카로운 눈빛, 주머니 속에 숨긴 장도와 주먹을 보면 누구라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이 일까지 맡는다고? 청년이 낮게 묻자 독고탁은 아무렇지 않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현금 뭉치가 바닥에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건 선불이야. 일 끝내면 2배 얹어줄게. 청년은 봉투를 쓸어 담으며 물었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독고탁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오강수였습니다. 그놈 다치게만 해. 병원에 한 달쯤 입원할 정도로. 그냥 적당히 목숨은 붙어있게만 하면 돼. 2번 다시 내 앞에 설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청년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치 추적해놨다. 헬스장 근처,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사거리 골목 어귀, 외진되니까 조용하게 끝낼 수 있을 거다. 흉기 흔적은 남기지 마. 길가 돌멩이든 자동차 사이드미러든 우발적 폭행처럼 보이게 해. 독고탁은 의자에 기대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이제 정의감이니 도덕이니 떠드는 그 입을 확 닫아줘. 청년은 말없이 방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 독고탁의 얼굴엔 짐승 같은 희열이 번졌습니다. 다음 날 밤 오강수는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둑한 가로등 아래 그는 이어폰을 끼고 평소처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무언가에 머리를 맞고 그는 벽으로 밀쳐졌습니다.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막았지만 다시 한번 날카로운 고통이 팔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누구야? 그는 소리쳤지만 이미 상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피가 흘러내리는 팔을 부여잡은 채 그는 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 노인이 그를 발견하고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젊은이, 괜찮소? 피가. 그 장면은 곧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으로 이어졌고 병원 응급실 앞엔 장미애와 독수리 술도가 가족들이 떨리는 손으로 도착했습니다. 장미애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사고가 아니야. 누가 일부러 강수를 노린 거야. 그녀의 두 눈엔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강수를 노린 습격.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장미애는 직감합니다.
이건 독고탁이 보낸 경고라는 걸. 다음 회차에서는 독고탁의 폭주를 막기 위한 장미애의 결단,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신자 혹은 동맹의 등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고탁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장미애는 끝까지 강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과 응원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